백중숙계. 그러면 복잡하네요. 내가 이제 장가를 갔어. 아들을 낳았어. 그럼 얘는 백 뭐라고 자를 지어줘. 다음으로 이제 공작 활동 시대 상황을 한번 봐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왜? 모든 것이 이제 이 시대의 역사를 반복하고 이 시대를 두고 공자가 계속 비평도 하고 뭐 추앙도 하고 무슨 그때 사건을 또 설명도 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겁니다. 아까 그 중리 이름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중자가 두 번째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럼 맹자는 첫 번째라는 의미가 있어요? 있고 백이 첫 번째고 백도 쓰고 맹자도 쓰는 이유는 맹은 본처가 아닌 경우에 첫째 아들일 경우는 맹자 쓸 수도 있겠죠. 백중숙계. 그러면 복잡하네요. 내가 이제 장가를 갔어. 아들을 낳았어. 그럼 얘는 백 뭐라고 자를 지어줘. 둘째는 낳을지 안 낳을지 몰라도 일단은. 그래서 둘째 낳았잖아. 중 뭐라고 지어줘. 예전엔 그렇게 했었어. 셋째는 숙 뭐라고 지어주고. 왜 그랬죠? 예? 바로 얘가 몇 장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누구나. 그럼 그 한자 본연에 그 첫 번째, 두 번째라는 의미가 있는 글자예요? 저 글자. 그렇지. 이거 맞백, 버금중, 둘째란 말이야. 그다음 지압이 숙, 셋째 이거는. 그다음 마지막 개. 예. 막내 개. 우리나라도 그랬나요? 우리나라도 그랬지. 우리나라도. 옛날엔 다. 이따 설명, 또 나올 거야. 또 나오면 다시 그때 내가 설명 또 한 번 해줄게. 지나가는 말처럼. 오케이. 시대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 아마 이 논어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중국은 아시다시피 삼황오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황오제. 삼황은 아주 전설시대이기 때문에 사마천조차도 삼황시대는 모르겠다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난 기록 못하겠다 해서 사마천도 기록은 안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많은 전설 속에 천왕시, 인왕시, 지왕시다. 요거는 18살에게서 인용된 제왕세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복희시, 신농시, 여화시다. 그들이 이제 삼왕이라고 그러는데 뭐 천왕시, 인왕시, 뭐 지왕시, 복희시, 무슨 신농시, 뭐 여화시 그랬죠. 시라는 말 들어갔죠. 이 시를 한 가지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아주 편합니다. 우리도 성시 그러죠. 성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성시에 성자는 여자가 들어갔죠. 이건 혈연계통, 모계사회의 혈연계통. 따라서 뭐 언제 그 기회 되면 얘기하겠습니다만 중국 고대 성시는 다 한자가 여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고대 성시에는 거의가 다 여자 여자가 들어가죠. 이 여자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뭐 요시, 그죠? 우리나라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강시, 그죠? 그다음 임시. 또 뭐 있습니까? 진시황의 성씨가 영시입니다. 뭐가 들어있죠? 여자자가 들어가 있죠. 그 외에 뭐 규씨, 운씨, 사전에 보면 이런 성씨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다 똑같이 보시다시피 여자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라는 건 뭐냐? 지역 집단이다. 그럼 이건 혈연 중심이고 이거는 지역 중심이다. 그럼 어느 집단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뭐 어느 집단에 어느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들 집단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건 지연이고 이건 혈연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방 무슨 여화시, 복희시 하는 건 어느 동네 사람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충청도 사는 사람들 다 모이면 그 충청시 그러면 그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가 대표가 되는 거고 수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였다. 다음 이제 오제입니다. 오제는 뭐 이제 사마천도 사학에서 제일 첫 번째가 오제본기입니다. 오제본기. 오제는 황제, 전욱, 제곡, 요순, 요순을 제요, 제순 아빠 제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제요, 제순. 요순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황제라는 임금, 전욱이라는 임금, 제곡이라는 임금, 그다음에 요라는 임금, 순이라는 임금,
그러면서도 여기도 역시 금방 얘기한 지역 시족 집단을 바칩니다. 황제 헌원씨 그러죠. 그 다음에 전욱 고양씨, 제곡 고신씨, 요는 도당씨. 그럼 이건 시족 집단의 대표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여기서 꼭 하나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겁니다. 이 오제 때까지를 선양시대라고 합니다. 선양시대. 그러면서 다른 걸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게 공천화시대. 내가 이제 예를 들면 황제입니다. 황제인데 내가 늙어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럼 다음에 누가 할까? 그럼 어느 집단의 어느 대표, 어느 그 수령이 똑똑합니다. 이건 공주니까 공통적으로 모인 하나의 주인일 뿐이지 무슨 권력을 크게 가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어디가 좋다. 그러면 전욱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럼 전욱이 다음에 공주를 해라.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온 것이 오제 시대다. 선양 시대다. 다른 말로 공천화 시대다. 천하는 공거야. 내 거 아니야. 그 누가 나와서 하면 돼. 이런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아까 나온 황제 있습니다. 그죠? 전욱, 제곡, 요, 순. 순까지 내려왔어요. 순도 역시 똑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끝났으니까 이제 나도 넘겨줘야 되겠다. 누구? 우에게. 우에게 넘겨줬어요. 자, 우에게 넘겨줘서 우도 죽어가면서 뭔가 하면 다시 넘겨줬어요. 넘겨줬는데 우의 아들이 아버지 하는 걸 내가 이어하겠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최초의 뭐가 생겨요? 왕조가 생겨요. 이게 어느 때까지? 청말까지. 그래서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원래 하라는 지역에서 우가 드디어 임금이 되고 나서 자기도 죽을 때 넘겨주려고 그랬더니 아들이 똑똑하다고 아들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그냥 아버지 이어서 네가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걸 선양에서 대립돼서 뭐가 될까요? 세습. 천하를 보는 눈이 공천하인데 이건 우리 집안 거야. 우리 집안 거야. 내 거야. 우리 집안 거야. 요렇게 해서 대립되는 현상. 세습하고 이게 대립되고. 중국 최초의 왕조가 이제 하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라가. 그래서 하나는 그 뒤부터 어떻게 해요? 임금 자리를 내 아들이 하고 내 아들이 하고 내 아들이. 왜 우리 집안 거니까, 천하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이거 논리적으로 중국 역사가 그랬다고 그런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공주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5대가 내려오면서 그냥 큰 이익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같은 데도 예를 들면 무슨 학회다 그러면 그 학회에 큰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누가 회장해. 다음에 누가 회장해. 다음에 나 못하겠어. 다른 사람 했으면 좋겠어. 자, 이게 바로 선양입니다. 선양이죠. 그죠? 근데 점점 내려오면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익이 생깁니다. 이익과 권력이 생겨요. 야, 이걸 했더니 다른 사람이 나한테 기어. 난 무슨 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면 나한테 뭐 갖다 주고 이래요. 점점 이게 이익이 되는 거구나. 이익이 점점 커졌죠. 이익이, 자, 한비자가 얘기했습니다. 한비자 아시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익에서 움직인다는 그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 한비자입니다. 자, 이익이 이렇게 생긴 건 남한테 주기 싫죠. 주기 싫으니까 결국 이렇게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선양이라는 그저 남에 넘겨줘, 양보해서 넘겨준다 이런 뜻이고, 그럼 세습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세습왕조, 세습의 세자는 30이란 뜻이고요. 30은 한 사람이 활동해서 태어나서 30대 되면 성인이 되고 30에서 60이 되면 노인이 되고 노인 되면 더 일 못하고 할 때 30을 세라 합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습자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용용자 옆에 오두자가 있죠. 그래서 이걸 습은 뭐예요? 옷 껴입다. 옷을 껴입다. 입은 또 껴입다. 이런 뜻이죠.
내 아버지가 임금이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입던 옷이 있습니다. 그 옷 하나만 입고 나가도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아이고, 임금 오셨네, 황제 오셨네, 뭐 왕 오셨네 하고 다 설설 기죠. 아주 권위가 대단합니다. 자, 이 옷만 입고 다 나가도 그러니 다음 그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는 이 옷을 아버지가 입던 골룡포, 임금을 얘기하는 이 골룡포, 이 옷을 자기가 입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역시 왕이니까 전부 엎드려서 날을 치는 거죠. 요게 세습의 원래의 뜻입니다. 자, 요까지 하고, 너무 옆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요까지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라가 들어섰습니다. 그 표를 한번 보시면 하나라는 우임금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라가 쭉 내려가자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 누구죠? 걸. 그 다음에 상나라 탕이 들어섰습니다. 마지막 임금 누구예요? 주, 걸주 같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걸, 주, 걸주 같다. 마지막 임금. 중국 역사를 보시면 꼭 이제 이런 것에 의문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왜 중국의 모든 마지막 왕들을 폭군이라고 갖다 덮어씌울까요? 본인은 똑똑했는데 신하들의 말을 안 들어서, 그리고 너무 똑똑했다. 너무 똑똑해서 망했다. 아, 중국 역사에 배울 거는 있습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 망해요. 그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항우 있지, 항우. 유방한테 망한 항우. 너무 똑똑해서 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걸과 주도 아주 역사적으로 보면 똑똑했습니다. 너무 똑똑하니까 신하들이 하는 말이 저기 안 차요. 안 차요. 나도 내가 결정할게. 내 의견이 제일 맞아. 이런 독선적인 똑똑한 것을 가졌다. 두 번째는 뭐예요? 꼭 거기다 여자를 갖다 덮어씌워요. 이게 이제 중국 역사의 어떤 패턴인데, 그래서 이제 상나라 때 마지막 임금인 주도 역시 그랬다. 이 폭군 주 때에 나타난 것이 드디어 누굽니까? 아까 얘기한 문왕과 무왕입니다. 문왕은 서백창, 상나라는 은민족입니다. 은민족의 바탕은 동이족입니다. 동이족이에요. 동이족은 어디를 중심으로 살았던 민족인가? 다 아시겠죠? 지금의 강소성 북쪽부터 시작을 해서 산동반도 전체, 그 다음에 발해 연안을 거쳐서 지금의 료동반도 입구까지 거기에 걸쳐 살던 민족들이 이걸 은민족이라고 합니다. 동이족이죠.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을 동이족이다.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 뭐 옛날 삼국시대 동이족 할 때 우리 민족을 가리킨다는데 그거는 좀 멀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멀고요. 동이족. 이들이 개발한 것이 이제 뭡니까? 갑골문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발달된 문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타난 주민족, 여기 문왕무왕의 쪽인 주민족이랍니다. 주민족. 이건 어디를 중심으로 해요? 지금의 산서성 중심으로 있던 민족들입니다. 문왕과 무왕이 나타나서 이 마지막 주를 없애고 세운 것이 유명한 주나라입니다. 주는 주원이라는 곳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주나라예요. 이들의 첫 임금은, 첫 개국군주는 전부가 아까 나온 대로 전부 성인입니다. 왜? 앞사람의 고통스러움을 해결해주고 나라를 세운 아주 대단한 그런 성인이다. 그래서 전부 성인으로 받듭니다. 그래서 3대 성인, 3대 성인, 그러면 3대 성인 4명. 뭐예요? 우, 탕, 문무. 그래서 3대 성인을. 자, 여기까지 역사를 적은 책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서라는 책입니다. 주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주나라는 전반기와 후반기가 있습니다. 전반기를 서주, 후반기를 동주 이렇게 합니다. 중국의 역사는 대개가 서쪽이 먼저고 동쪽이 나중입니다. 그거는 황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데 맨 처음에 나라를 세운 것은 주로 지금의 황하의 상류 쪽에 해당하는 서안 지역, 서안 지역에 처음 나라를 세웠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조금 동쪽으로, 지금의 낙양 쪽으로 도읍을 옮겨요. 그래서 서안에 있을 때를 뭐 서주, 서한 뭐 이렇게 하고. 자, 좋습니다. 서주가 이제 쭉 이어오다가 서주는 어떤 나라였느냐? 뭐 여러분들 봉건제 많이 들어보셨어요. 봉건제. 봉건제를 택해서 천하를 다스렸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 봉건제라는 게 뭔가? 봉건제는 전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지방을 다스리는, 황제가 들어선 다음에 지방을 다스리는 제도는 딱 세 가지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언제나 고전이나 고문을 공부하면서 적용을 해보면 딱 맞습니다. 제일 먼저 봉건제. 두 번째가 뭐예요? 군현제. 세 번째가 군국제.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국 역사는 청나라 때까지 이 세 가지만 아시면은 아하, 모든 것이, 그래서 뭐 왕의 명칭도 있고 뭐도 있고라는 겁니다. 봉건제는 뭐예요? 주나라에서 시작했습니다. 군현제는 다 아시죠? 진나라. 그다음 군국제는 한나라. 자, 봉건제는 뭐예요? 중국이 너무 넓으니까, 넓어요. 넓으니까 자기가 천하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다 서울을 넣었습니다. 서안입니다. 지금의 서안. 주나라 때는 호경이라고 불렀습니다. 호경, 호라고 불렀어요. 언덕 위에 섰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다는 뜻이에요, 얘가. 여기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천자가 여기에 딱 있는 겁니다. 이거 이 나머지 지역을 너무 멀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섬겨라. 그래서 나를 봉쇄했다. 막아준다. 세워준다. 뭘, 이런 나라들을 다 세워준다. 세워줬다. 누구를 세워줘요? 누구를 세워주겠습니까? 믿는 사람을 세워줘야죠. 제일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혈족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자기 피줄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요. 먼저. 이걸 동성제후. 동성제후랍니다. 나와 피줄은 다르지만 내가 이 천하를 잡는데 나한테 엄청나게 공을 들였어. 나한테 많은 고생을 했어. 이런 건 세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하고 성실은 달라. 이건 당연히 이성제후겠죠. 그럼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자기가 멸망시킨 나라 있습니다. 이 주나라 같은 누굴 멸망시켰어요? 은나라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럼 은나라 이전에 무슨 나라 있습니까? 한나라도 있었죠. 이런 나라들이 후손들을, 나라를 다시 세워줌으로 해서 그들이 뭔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봉사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걸 동성제와 이성제 이렇게 묶어서 자기를 보호해달라. 이게 봉건제입니다. 먼저 설명을 하죠. 그다음 그 봉건제 할 때 봉자가 글자 생긴 거를 보면 땅을 나눠준다는 의미도 있지 않나요? 땅을 나눠서 마디마디 나눠가지고 나를 봉쇄한다는 뜻이죠. 땅을 나눠주고 나를 봉쇄한다. 네, 봉쇄한다. 봉투 그러잖아요. 편지 봉투. 이 봉자는 다 봉쇄한다는 뜻이에요. 막는다는 뜻이죠. 땅 막아서 더 못 들어오게 한다.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죠. 울타리. 저거 뭐 예를 들어서 이민족이 밖에 이민족이 못 쳐들어오게. 쳐들어오면 네가 막으라 이게. 너들이 막으라 이게. 그게 보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자, 첫째는 핏줄이 거기 날 믿겠죠. 둘째는 아까 얘기한 이미 망한 나라들도 해주고. 예를 들어 이성제의 대표적인 강태공 같은 강태공. 서인 강씨 아니에요? 그런데도 무왕을 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은을 멸했잖아요. 근데 금방 얘기한 은나라 망했습니다. 은나라 이쪽에서 은나라 망했어요. 이 나라 망하고 나서 몰랐어 하면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은나라의 후손을 너희들 제사는 이어라. 늘 살게 해줄게. 해서 이어진 게 이게 송나라예요. 송나라. 앞으로 송나라 나오면은 이건 은나라의 후손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전 이렇게 나라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 먼저 설명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 이게 한 500년 지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250년, 500년 지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옛날 까마득할 때 같은 할아버지야. 근데 너하고 나하고 문제가 생겼어. 이권이 생겼어. 너하고 나 싸워야 돼. 그럼 너하고 나하고 같은 성씨이기 때문에 안 싸울 이유는 없어. 이런 현상 벌어지겠죠. 그죠? 더군다나 점점 이거 커가는 나라도 있고 망해가는 나라도 있고 줄어드는 나라도 있고 합병도 시작되고 뭐도 시작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나라가 점점 줄어들고 큰 나라들만 생기고 나머지들은 망해가는 거예요. 같은 성씨인데도. 그래서 공자가
논어에도 보면 그렇고 좌전에도 보면 그렇고 어떻게 네가 같은 성씨의 나라를 멸망시키느냐 해서 굉장히 분노를 한 게 많아요. 이건 뭔가 하면 이 성씨, 혈연 중심으로 이어졌는데 시간이 너무 흘렀어요. 너무 그러니까 이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야, 여기 임금 말 안 들어도 돼. 임금 말 안 들어도 돼. 이렇게 약화된 겁니다. 약화돼서 이때 와서 서주 말기에 와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달기라는 여자, 중국 역사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걸 역사에다 연결시켜줘. 포사라는 여자, 포사. 이 사시도 보세요. 여자 여자가 있잖아요. 나라 이름입니다. 사시 성들이 사는 곳에서 출신인 여자가 포사지요. 이게 임금의 이제 부인이 되는데 이 여자는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전혀 웃지를 않아요.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해서든 얘 한번 웃겨봤으면, 한번 웃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해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임금이 마침 임금 사는 산 옆에 불이 나는데 이민족이 쳐들어왔다 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즉시 주위에 있는 제후국들의 저걸 알렸겠죠. 빨리 와 나를 구해라. 그 우르르 몰려왔어요. 제후국들이 말을 몰고 군사를 데리고. 근데 다시 와가지고 그 이웃 나라에서 그 사냥을 하다 그런 게 된 것이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왔던 제후들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걸 보고 포사가 웃었어요. 자, 그걸 웃는 걸 보고 이 임금이 야, 포사의 웃는 모습을 보려면은 여기 이민족이 서쪽에 나라가 있는데 서융이라고 합니다. 서쪽에 따라서 서융이 쳐들어왔다 해서 군사들을 모으면 웃는구나. 임금이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야, 서융이 쳐들어왔다들 모여. 주르르 왔습니다. 하는데 또 아닙니다. 그게 아니다. 하니까 포사가 또 웃었어요. 자, 여러분들 그 이솝어에 적었죠. 랑라일러. 이리가 왔어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러다 몇 번 하다 진짜 서영이 쳐들어왔어요. 다 모이라 그래서 제후들이 어떻게 했으면 또 거짓말이야. 이래서 망한 겁니다. 고전에 역사에 많은 얘기인데 이 사기를 읽어보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망하고 신후가 태자 신생이 있었는데 신생이 태자예요. 이 태자를 폐위하고 신후도 폐위하고 이 포사를 정식비로 올렸어요. 그게 나라 이름입니다. 신나라 임금이 서융하고 합해서 어떻게 해요? 쳐들어와요. 쳐들어올 때 아까 다시 불렀겠죠. 그죠? 제후들을 불러 날 막아라 그랬겠죠. 근데 아니라고 제후들이 안 왔죠. 안 오니까 결국 이 나라가 망해서 이 신생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동쪽으로 나라를 옮겨가요. 이게 이제 동주가 되는 겁니다. 낙양으로 옮겨가요. 옮겨가고 나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이 천자 있죠. 이 천자는 권위를 잃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그 천자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고 천자가 별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흘러가게. 이것이 이제 동주입니다. 이제 약 BC 770년부터 256년까지 256년이라고 하는 것은 명의상 종주국이었던 주나라가 망한 해입니다. 256년이. 그 다음에 221년은 아예 동주 전체를 다 마감한 진시황의 통일연도입니다. 동주는 이렇게 해서 동쪽으로 옮겨왔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역사적으로 중국 역사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발달해서 지금도 그때의 사상이나 역사나 정서나 세상을 보는 인지나 이런 것을 넘을 수 없다고 할 정도의 학술과 문화와 무슨 문명과 이런 것이 나타난 시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순추와 전국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순추 전국은 왕조 이름이나 조대 이름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건 그냥 속칭이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럼 동주의 전반기는 춘추고 후반기는 전국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전반기 춘추에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누가 살았냐?
바로 공자가 살았어요. 그럼 공자는 요시대 인물입니다. 춘추 말기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춘추 시대 이전까지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면 서주에서 더 올라가면 뭐예요? 더 올라가면 상나라죠. 상나라에 더 올라가면 하나라죠. 하나라에 더 올라가면 요임금과 순임금이죠. 요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공자하고 공자 제자들하고 토론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때 왜 나라가 망했는지 왜 그게 잘 됐는지 왜 잘못됐는지 이런 토론을 벌인 내용이 바로 논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춘추시대는 왜 춘추시대라고 그랬는가? 770년부터 476년. 그럼 공자는 아까 얘기대로 551년인가요? 그때부터 479년까지 살았으니까 이 춘추 말기에 그대로 딱 떨어집니다. 근데 춘추를 크게 다시 시대별로 세수로 나눈다면 마지막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부분이 공자가 그대로 살았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춘추대는 어떻게 이어갔는가? 자, 이제 천자는 아무런 권위도 없고 뭐 명의상 그냥 형식상 그냥 천자일 뿐입니다. 그럼 천하를 누군가가 이끌어 나가고 누군가 이걸 질서를 잡아 나가야 되는데 누가 나가느냐? 바로 그때 나타난 것이 춘추오패. 5명이 동시에 일어난 거 아닙니다. 차례대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춘추오패입니다. 춘추시대 오패다. 이때 역사를 쭉 쓴 것이 공자가 쓴 춘추라는 책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춘추시대라고 말하며 대표적인 춘추오패.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환공, 송양공, 진문공, 그 다음에 진목공, 초장왕.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개념들을 쭉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낙양, 천자가 있습니다. 동쪽은 제, 남쪽은 초, 여기는 연, 여기는 진, 여기는 진. 자, 가운데 이제 위, 송, 나라들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제환공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자, 이제부터 내 말 들어. 군사력이 제일 강한 겁니다. 내 말 들어. 해서 이 전체를 다 언제 어디로 모여? 누구 어디로 모여? 국제회의를 9번을 했어요. 하면서 전체 질서를 이어갔는데, 이때 명목상 이 천자를 보호하자. 이런 명목을 했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제환공, 그 다음에 송양공, 작은 나라입니다. 아까 송나라는 어느 나라의 후손? 운나라의 후손이에요. 송양공, 그 다음에 진문공, 그 다음에 이진자죠. 진목공, 초장왕, 요런 순서대로 해서 천하를 이끌어 나갔다. 근데 다, 여긴 공, 제환공, 송양공, 그 다음에 진문공, 그 다음에 진목공, 다 공인데 초나라만은 왕 처음으로. 그건 조금 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춘추시대에는 이 춘추오패가 나라를 이끌어 나갔는데 모두가 다 공으로 불렀다. 그럼 공은 천자가 있고 제후에 공후 백자 남에 전부 공으로 불렀어요. 자, 이제 공자가 여기까지 있다가 다음에 전국시대로 넘어가서 전국시대는 다 왕으로 불렀습니다. 왕. 그러면 아까 낙양에 있는 주나라만 왕이었는데 이 전국시대도 제후인데도 다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천자 필요 없어? 라는. 자, 공자가 죽고 전국시대로 오면서 전부가 다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전국시대는 7개의 나라가 그저 끝없는 싸움 속에서 이끌어 나가는데 이거를 기록한 것이 전국책이라는 책입니다. 책자는 우리가 말하는 책자 이런 뜻이 아니고 책략. 어떻게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느냐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기느냐 하는 그런 책략을 썼다 그래서 전국책이라는 썼습니다. 요 두 이름에서 춘추와 전국이 나왔다. 여기서 하나 더 할 것은 그러면 공자 시대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 얘기대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여기가 군현제, 여기는 군국제,
춘추 말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자, 이렇게 여기는 많은 공들이 아까 이제 마지막 가서 제한공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공 밑에 뭔가 하면 경대부가 있습니다. 공은 작은 나라의 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임금, 군주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경대부라 그럽니다. 이 경대부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야, 이 임금 이 미약해, 저런 임금 안 되겠어 해서 임금을 갈아치우고 자기들이 임금이 돼요. 공자가 살았을 때는 아직 임금이 안 됐을 나라는 누구에 의해 경대부에 의해 다스려져요. 그럼 뭐예요? 권력의 핵심이 경대부로 내려왔다. 경대부로 내려왔다. 이것이 춘추 말기에 공자가 죽으면서 끝나면서 이들이 드디어 나라를 전부 말아먹어요. 자, 제나라 먼저. 제나라에 국씨, 진씨, 고씨가 있었는데 그중에 진씨가 이 제나라, 아까 제나라는 강태공의 후손입니다. 강태공의 후손 임금을 몰아내고 자기가 임금이 돼요. 나라 이름은 안 바꿨습니다. 마침. 그래서 춘추시대 나라를 강시제, 전국시대 나라 이름을 전시제, 나라를 안 바꿨습니다. 공자가 살던 노나라, 요 노나라가 있습니다. 노나라는 삼한이, 옛날 춘추 초기에 노나라에 환공이 있었는데 이 환공 후손들이 노나라의 경대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세 집안이 있어서 이를 삼환 그럽니다. 이건 노래 그냥 삼환 얘기가 끝없이 나와요. 나오면 아, 이건 이런 얘기구나. 노나라도 공자 노나라 정치를 누가 했느냐? 아까 개손씨, 맹손씨, 중손씨 이 삼환들이 노나라 정권을 좌지우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진나라 있죠. 진나라. 진나라는 6대부가 있었는데 6대부들이 싸워가지고 막 찢어먹어요. 그다음 마지막 한, 위, 조. 한씨, 위씨, 조씨가 진나라를 셋으로 나눠요. 이렇게. 나눠서 이 진나라 땅을 다 막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나라들도 다, 여러분 초나라 많이 하시면 경씨, 굴씨 뭐 있잖아요. 이런 데 대부들이 난리를 쳤지만 이 혼란을 보고 빨리 자강 활동을 벌입니다. 빨리. 그래서 이런 나라는 살아남고 나머지 이 가운데 있던 나라들은 거의가 다 이 경대부들이 나라를 말아먹는다 이거예요. 진나라 대표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아까 얘기한 전국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전국시대에 들어오면 그 나라들이 크게 7개로 됩니다. 여긴 아까 얘기는 바뀌었죠? 전시로. 강시였는데 연 북쪽에서 겨우 사는 연은 지금의 북경 지역입니다. 진 아주 그때까지도 약했어요. 초 남쪽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얘기한 진나라가 셋으로 나눠가지고 한, 위, 조 이렇게 굳어졌습니다. 굳어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전국 칠웅이라고 그러죠. 자, 초나라는 지금의 형주가 있는 영이 서울이었고요. 진나라는 함양, 지금의 서안 옆에 있습니다. 함양시가 있어요. 그다음 쟤는 지금의 림치. 여기 산동 여러분들 혹시 림치 가보셨는데 분들 림치라는 이름은 지금 있긴 있어요. 치박시. 아마 여행에 가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임치의 치자에다가 박 둘 묶어서 시가 돼요. 제 나라 서울이었습니다. 옛날은 지금 개인데 지금의 북경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는 지금의 정주, 그 다음에 위나라는 지금의 개봉, 당시에 대량이라고 했습니다. 대량. 지금의 개봉입니다. 개봉. 그래서 위나라를 다른 말로 양나라로도 불러요. 맹자 첫 구절에 양해왕 장구가 있습니다. 양해왕은 위왕입니다. 위나라 왕이에요. 거기 대량이 서울로 옮겼기 때문에 양나라가 됩니다. 조나라는 여러분들 한단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단지몽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나라를 7개로 굳어졌으면서 그 다음에 춘추시대는 다 거의 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공으로 불렀죠. 전국시대는 무슨 공이야? 다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문을 읽다가 옛날 춘추전국시대 무슨 왕 나면 이건
전국시대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무슨 공 그러면 이거는 춘추시대야.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공자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 여기에 남쪽에 있던 초나라, 초나라는 왕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왜? 너들 여기서 다 공이라고 부르면서 무슨 회의할 때마다 나는 굉장히 큰 대국인데 나를 제대로 안 불러줘. 우리나라 지금 세계 정세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뭐 어디 모여라. 근데 뭐 자기는 대단한 나라인데 안 불러줘요. 그럼 불만 품잖아요. 마찬가지로 초나라도 불만 품고, 그래 너들 다 공이야? 아니 난 왕으로 부를 거야. 초나라 처음 춘추시대 왕으로 불렀어요. 나중에 지금의 소흥 들어보셨습니까? 소흥. 지금의 소주. 공자 살아있습니다. 소주에서 오나라가 들어섰고 소흥에서는 월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이들 두 나라는 아주 가까이, 지금은 이제 절강성하고 강수성이니까요. 두 나라는 그렇게 심하게 다퉜어요. 올해 항쟁은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역사나 무슨 뭐 옛날에 5월 동준이 뭐 5월 항쟁이니 무슨 여러분들 뭡니까 와신상담이니 뭐 많이 알잖아요. 이 두 나라가 엄청나게 싸웠어요. 공자가 있을 때.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공자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5월 두 나라도 남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초나라처럼 왕 불렀어요. 그럼 여러분들 오왕 부차, 월왕 구천, 요게 춘추시대의 마지막 세 나라만 왕이고 나머지는 전부 공이다. 공무백자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국시대 가서는 다 너도 나도 다 왕이에요. 7나라가 다 왕이에요.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서쪽의 진나라와 동쪽의 6나라가 대립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진나라 하나를 이 6나라가 못 이겨요. 6나라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워낙 세져가지고. 여러분들 진시황이 무슨 뭐 병마총이니 뭐 대단하잖아요. 그다음 진시황릉이니 뭐 서안 가면 대단하잖아요. 이 진나라가 커져서 큰 세력을 펼쳐서 드디어, 이 과정은 복잡합니다만, 엄청 복잡해요. 복잡합니다만 이때 드디어 동쪽으로 밀고 가다가 마지막 BC 221년에 천하를 통일을 합니다. 통일해요. 통일하고 나니까 진시황이 뭐라고 그러느냐? 삼황오제. 삼황 황자, 오제 제자. 옛날엔 임금이 죽고 나면 그 임금은 참 훌륭했으니까 시호를 뭘로 정하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살아 계실 때 자기를 세종이라고 부를 줄 몰랐어요. 모르죠, 그죠? 죽은 다음에 그건 묘호니까. 그래서 그 임금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으니까 묘호라는 게 뭔가 하면 사당에, 우리 종묘 있죠? 종묘 사당에 제사 지낼 때 모신 이 표입니다, 이 표. 그것도 뭐라고 적자. 이게 묘호라고 그래요. 그럼 세종대왕이니 뭐 성종이니 뭐니 다 그게 그 위패의 묘호입니다. 그걸 한 건 그 사람, 임금이 죽으라고 나라를 다스리게 고생했는데 뭐 신하들이 뭐 잘했니 못했니 뭐라고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말도 안 된다. 이제부터는 천하도 통일됐고 천하는 영원히 흘러갈 것이니까 그런 이름 짓지 말고, 왕이고 뭐고 다 이름 짓지 말고 황제로 부른다, 묶어서. 그리고 나는 첫 황제니까 뭐야? 시황제다. 그럼 나는 진이니까 진시황제, 줄여서 진시황,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는 어떻게 하냐? 2세, 3세, 4세에서 영원히 가리라 해서 명칭을 이렇게 정했어요. 정하고 나서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야, 봉건제 문제 있다. 왜? 다 세월이 지나면 다 이렇게 엉망이 돼 가는데 이거를 무슨 뭐 동성이라고 뭐 나라를 떼주고 무슨 제국을 삼느냐. 전부 어떻게 한다? 중앙 집권제를 한다. 그게 군현제예요. 천하를 36개 군으로 만들고 그다음 현도 만들고 해서 임금이 너 어디가 뭐 해 하니까 중앙 집권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드니까 굉장히 편하죠. 아까 제가 이제 한나라도 들어섰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 진나라가 드디어 망해요. 망하고 드디어 이제 뭐 초한전을 거쳐가지고 누가 황제가 됩니까? 임금이 됩니까? 유방이 임금이 되죠. 유방이 임금이 돼요. 유방이 한나라의 첫 임금이 고조가 돼요. 유방이 되고 나서
자, 그럼 우리 이 넓은 땅을 어떻게 나눠 다스릴 것인가? 봉건제 문제 있다더라. 그 다음에 군현제도 그렇지. 그런데 똑같이 유방은 어떻게 천하를 잡았어요? 가만히 앉아있다 천하를 잡은 게 아니겠죠. 엄청나게 싸우면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꼭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뭐가 생겨요? 공신의 문제가 생기죠. 이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신하들, 이들에게 땅을 떼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나라를 지키려면 누구한테 시켜요? 누구한테? 혈족한테 시켜야지요. 혈족한테. 그죠? 그럼 유씨죠. 유씨한테 되죠. 이렇게 해서 나라를 떼준 것을 국이라고 했습니다. 국.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군을 둬요. 사이사이 서로 달라붙지 못하도록. 이 군은 왜? 중앙집권에서 이행해요. 그럼 군수 자기 지명할 수 있어요. 그러다 무슨 유리한 점이 있냐? 서로 견제도 하고 서로 막아도 주고 전체 다스리도 편하고 국가 재정도 편하고 이들의 발효도 막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게 군국제입니다. 쉽게 하면 두 가지를 묶은 거죠. 봉건제의 국, 군현제의 군, 한나라 때부터 이것이 쭉 해서 청나라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땅을 떼줄 것이 명의상. 명의상 너는 어디 나라의 국이야 그럽니다. 자,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성씨 중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면은 평택 임시의 울릉군파입니다. 지금 울산 같아요. 우리 조상 중에 나라에 저걸 해가지고 울릉군, 넌 울릉군이다 할 때 그 울릉군에 가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명의상 울릉군을 준 거예요. 너는 울릉군. 그럼 거기 뭐 세금 조금 줬을지는 모르죠. 나중엔 명의상으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에 군국제의 나라는 뭘로 부르냐면 왕을 하고 불렀습니다. 군수는 당연히 군수겠죠. 그죠? 군수. 이렇게 불러갔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 무슨 왕. 그러면, 그건 군국제의 왕이로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천자는 뭐냐? 천자는 나라가 없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혹시 중국의 나라 이름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인데 전체 중국을 아우르는 황제 있죠. 황제는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 이름도 없고. 왜일까요? 천하가 다 내 건데 뭐. 제후들의 나라가 국입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이름은 중국의 국가라는 이름이 뭐냐? 국은 제후국입니다. 아까 주나라 때는 뭐예요? 공우백자남. 그죠? 전국시대는 왕, 그 다음에 한나라 또 왕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중국 북경 가면 왕부정거리 있죠. 왕부정거리 들어보셨습니다. 그 왕도 다 무슨 왕이에요? 명의상 제국의 왕입니다. 그 다음 가는 뭐예요? 이 제후국이나 공우백자남이나 이들의 가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지 읍이라든지 이거를 가라 그랬어요. 그럼 국가라는 말은 여기서 생겨요. 그럼 천자는 뭐예요? 천자는 나라에 없습니다. 나라에는 없어요. 그냥 천하가 다 자기 거니까 영원히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요 시대까지가 가장 중요한 역사 저건데 이제 대강 이제 춘추 전국시대를 보셨는데 요 춘추시대 이제까지 나왔던 전국시대 말고요. 춘추시대까지의 모든 역사를 두고 토론하고 비평하고 뭐 잘되니 잘못되니 훌륭하니 아니니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요때는 이미 아까 얘기한 경대부들이 제후국의 공을 어떻게 해요? 공을 제쳐놓고 제후국을 다스릴 뿐더러 자기들이 하고 싶은 다 하고 자기 권력을 휘두르고 모든 걸 다 했는데 그것이 얘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본 공자의 눈에 의해서 이거는 개혁해야 되겠다. 개혁하는데 정말 법가식의 개혁이 아니고 과거식의 개혁이죠. 뭐예요? 하은주 3대 그 앞에 나왔던 요순 같은 성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스렸던 시대에 그런 왕도 정치를 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복고주의로 나가는 겁니다. 공자는 아주 신진 급진 개혁주의가 아니고 복고주의. 전국시대 와서 그거 말도 안 된다고 혁신 개혁주의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법가였고
그 법가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 진시황의 진나라였고 그 완전히 뒤집어서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그 법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중국을 통일하게 된 것입니다. 춘추시대 지도 한번 보세요. 자, 이제까지 설명드린 거 알 겁니다. 자, 맨 오른쪽에 제나라, 수도는 임치,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노나라가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이게 곡부라는 곳 가보셨을 겁니다. 곡부 노나라가 있었고요. 그 밑에 상구에 송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 북쪽으로는 연나라, 지금의 북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을 옛날에 연경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위나라가 있습니다. 위나라. 공자는 이 위나라를 여러 번 갔어요. 그 다음에 위나라 당시에 위령공, 령공과는 많은 그 정치 토론도 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 밑에 송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게 가보면 이제 동주라고 나급의 조그마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종주국입니다. 종주국이에요. 또 지금 춘추시대니까 이 동주의 왕만 뭐예요? 왕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공입니다. 더군다나 공자가 춘추를 쓸 때는 전부 다 공으로 부르지 않고 공후백자나 맨 처음에 받았던 자기를 그대로, 예를 들면 초나라 같으면 초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 맨 저쪽에 하면 이제 옹이라고 하는 것에 진나라가 있습니다. 진시황의 진나라. 또 이때는 크지 못한 작은 나라였죠. 나중에 도읍을 어디로 오는가 하면 그 바로 옆에 함양이라는 곳을 옮깁니다. 주나라의 원래 서울이었던 것은 그 옹이라고 하는 곳이죠. 거기 호경, 지금의 서안의 지도에 넣습니다. 거기가 주나라의 서울이었던 것입니다. 포사 때문에 망해서 이 낙양으로 옮긴 것이죠. 그 다음에 남쪽에 양자강 중심으로 초나라가 있었습니다. 초나라는 물산이 풍부하고 저기에서 아주 대국이었는데 북쪽에서는 야만족이라는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좌전의 많은 부분에 보면 초나라를 야만족 취급한 것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초나라가 화가 나서 너희들은 공이지 나는 왕할 거야 하고 왕을 참칭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 보면 오라고 쓴 거는 지금 거기가 소주입니다. 소주. 그 다음에 월은 회계라고, 여기가 소흥입니다. 여러분들 노신이 활동하고 노신의 고향이었던 걸 봐도 소흥이죠. 그 다음에 오월이 나중에 나타나서 우리도 왕할 거야 해서 오랑구청, 오왕부처 이렇게 하면서 이 당시에 공자가 살았었다. 공자가 이 시대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생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사진은 공자가 활동하면서 돌아다녔던 지역을 대강 한 건데, 나중에 어느 정식으로 어느 건물에 들어갈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그래서 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